이게 좌파 정권의 본색이다. 집 없는 청년, 폐기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황희, 지금 민주당 삼선 국회의원이고, 황희, 제가 처음에 정치부 생활을 시작한 게 198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렵에 제가 새천년 민주회의, 국민회의 이쪽에 출입을 하고 처음에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김대중 총재의 그 무렵에 제가 김대중 총재 비서실에서 이렇게 한 번씩 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 그 비서실에서 거의 말단 비슷한 직원이었죠. 바로 황희.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행정관을 하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장관도 했죠. 문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 황희가 지금 주택난, 특히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지 않습니까? 걷어차버렸는데 청년주택의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말이 참 가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폐기버스를 개조해서 청년주택 만들면 되지 않느냐? 여당 삼선 의원의 부동산 묘수인가 이게? 황희.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이게 국토교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 때 가본 것 같은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화에 가면은 보트하우스가 절벽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보트에 이제 집처럼 해가지고 쫙 있는 거, 암스테르담 문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버스하우스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버스하우스. 버스를 개조해서,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마치 뭐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 그러니까 당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먼저 살아보라.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쏟아지겠죠. 자, 황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버스 이제 폐기된 버스를 1만 대의 폐기된 버스를 갖다가 거기다가 1만 세대를 만들면은 한 버스 한 대에 리모델링 비용이 5천만 원이면은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5천억 원. 이제 이거 뭐 원래 이 좌파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막 벌을 들이고 하는 그 돈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이니까는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대기업 팔만 비틀면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도겠죠. 그러면서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하우스도 만들고, 외부 촬영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다. 참 이런 망상을 합니까?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거기 살다가 집을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면은 이제 거기 나가고 다른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자는 이야기인가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 뭐 택지 조성 안 하고 해도 폐기되는 버스가 만 대나 있습니까? 이것도 수입을 하려고 하나요? 이게 그러면서 본인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금 청년을 난민 취급하는 것이냐, 버스에서 누가 살고 싶겠냐, 당신 자녀에게도 폐기버스 주택에 살라고 하면은 역정내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청년들은 실업과 전세 사기, 대출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주거 공급은 못하면서 폐기버스를 개조해 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다.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죠. 자기들이 실력 없어가지고 이런 주택난을 만들고 주택난을 오히려 막 부추기고 뭐 실효성도 없는 막 대책들을 내놓는 바람에 그렇게 해놓고는 청년이 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자기들은 이미 다 올라갔으니까는 사다리 걷어차버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그 버스 개소해서 좀 살다가 나중에 형편되면은 큰 집 지어서 가서 살면 돼. 자,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는 이게 그걸 삭제했는데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아니 삼선하고 장관이나 지낸 사람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그 주택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국토교통 문제 소속. 교통위원회의 삼선 중진위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오냐 하면은 이게 그 황희가 그 전에 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녀들의 유학 경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는 유학 경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학교를 다닐 때도 1년에 학비만 4,200만 원짜리 다녔다. 자기 자녀는 1년에 4,200만 원짜리 학비 거기 보내고 하면서 지금 이제 주택 문제가 생기니까 국토교통위 소속의 중진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들 폐기버스 개조해서 거기서 살면 돼. 이것이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진짜 이게 그 청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안 해본 그런 말을 지금 불쑥불쑥 내놓는 사람들이 좌파 정권 사람들이죠. 뭐 저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35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민주당 계열도 많이 출입을 하고 이 청와대도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사람들의 민낯을 저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이 거의 뭐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저 기사는 내려줄 수도 될 것 같고요. 이재명의 리더십,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는 1년 만에 바닥이 났다고 봅니다. 1년이 조금 지나면서 딱 1년이 되는 시점에부터 완전히 바닥이 났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버텨온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이재명을 집권하도록 만들어준 이재명이 그 많은 유혹이 있고 수사받고 재판받아도 맨날 저 재판정 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했던 그 강성 지지층이 1년 동안 웬만한 실책은 다 넘겨줬죠. 다 그냥 눈 감아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성 지지층의 응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파 국민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겪고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적폐몰이, 이번에는 내란몰이 이게 막 몰아치니까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이 막 이런저런 난폭하게 국정을 운영을 해도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나머지 하나는 세 가지 중에서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받았고 우파 국민이 의기소침했고, 나머지 하나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거의 그냥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성 언론들이 뭐 그전에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거의 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이재명이 여러 가지 뭐 입틀막법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은 지금 유력한 언론들이 종편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종편 뭐 재성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재명이 1년 동안
이런저런 실책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지지율이 또 코스피 이런 걸로 받쳐주는 상황이 됐죠. 근데 딱 1년 지난 시점에 완전히 이것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가령 이 강성 지지층이 그냥 완전히 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을 막 받쳐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성 지지층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죠. 완전히 쪼개졌죠. 그래서 좌파의 주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이쪽이 원래 우리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싸움을 완전히 좌파가 갈라져서 하고 있죠. 이거는 지난 1년하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환경이 된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저는 두 가지 결과 전부 다 이재명에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정청래가 이기면은 이재명은 당연히 식물 정권이 된다. 뭐 좌파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죠. 김민석이 이기면 제대로 갈까? 초반에는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거 김민석하고 짬짬이를 해서 자기 재판 없애려고 공소 취소를 하든 공소 기각을 하든 하면은 그때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좌파가 갈라진 이 문제는 수습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당권이 가더라도 이재명은 굉장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촛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가 그동안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지금 우파가 분노를 하기 시작했다. 분노. 뭐 경제 문제도 그 코스피나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군사관학교를 폐합을 하는데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폐합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등 이재명 이런 말들이 지금 완전히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파가 총결집을 하는 그 양상이 이제 보이고 있고, 하나는 언론 문제. 언론 문제가 지금 기성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1년 동안 마치 허니문처럼 지냈지만은 이제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 언론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워낙 1년 동안 기성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대한 언론들,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환경이 그동안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워낙 많은 빌미를 주니까, 이재명이 빌미를 주니까 기성 언론에서 안 다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시사저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사저널 기사. 경제에 등 돌린 아군, 안보로 뭉친 보수, 위기의 이재명. 자, 경제에 등 돌린 아군은 뭐냐면은 이재명의 원래 지지층이죠. 지지층들이 지금 집값 폭등, 누구 하나 지금 유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전체 사는 사람이나 월세 사는 사람이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전부 다, 노년들은 세금 때문에, 청년들은 아예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치솟는 물가, 이것은 치솟는 물가, 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이재명 지지층이라도 물가 치솟고, 거기다 또 코스피, 거기에 또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속출을 하고, 그러니까 아군이라고 하는 진보 쪽에서는 경제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 보수는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똑같이 피해를 입지만 그 중에 특히 안보로 보수가 똘똘 뭉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위기다. 자, 1년 만에 위기다는 것이 기성 언론, 시사저널도 기성 언론이죠. 기성 언론 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좌편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언론인데,
이렇게 1년이 지나면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 45.9%. 가장 높았을 때가 69%라고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45.9%가 됐다. 정시, 부동산 악재에 새 지지층도 이탈을 한다. 새 지지층이라는 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김어준은 코어 지지층이 이탈을 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기다 플러스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지켜보니 이러다가 나라 거들나겠어. 뉴 이재명도 좋고 친명 이런 것도 이렇게 좋지만은 국민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생활이 안 되게 됐는데 무슨 뉴 이재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에 집토끼도 흔들. 이것도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이제 이재명은 처음에는 남겨놔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 당권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국민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피해자가 속출할 거다. 이런 거 다 지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는 집토끼도 흔들거리고 2030 여성층에서 특히 아주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 지지율이 2030 그 여성층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이재명 지지율이 30%대 20%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특히 보수에서는 6.4 문제 대북 논란에서 보수 재결집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가 좌파만 흔들리면은 어떻게 또 땜질을 해서 하거나 또 우파만 흔들리면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간다 이렇게 하든지 하겠죠. 중도층이 흔들리면은 거기다가 어떤 당근책을 제시를 한다든가 하지만 보수, 진보, 중도층 전부 다 흔들려 버리니까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지율 추이. 취임 직후 58.6. 이재명이 49.42%로 당선이 됐죠. 49.42. 그때부터 가만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는 그다 기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특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치고 하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지지율이 58.6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아주 높을 때는 그 최고치는 65.5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리얼미터 기준. 지금은 45.9%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가장 높았던 25.5부터 65.5부터 45.9면은 여기 4월 달이니까 지금 8월 달이죠. 그러면은 무려 4개월 사이에 20%포인트가 떨어졌다. 20%.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뭡니까? 반전 위기죠. 거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검찰개혁 이런 논란이 이재명의 지지 기반을 안에서 흔들었다. 지지 기반을 안에서부터 이제 지지 기반이 흔들렸는데 군 개편, 대북 문제는 야권에 결집의 명분을 주는 변수가 됐다. 이 사관학교 통합, 군을 막 바꾸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서도 이제 비핵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비핵화 이야기 안 하고 무슨 북한을 나라로 대해야 된다. 조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참고 있던 우파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 최근에 도화선이 돼서 지금 위기 이야기를 언론에서 기성 언론에서도 막 하는 게 바로 8월 5일 발언입니다. 8월 5일 거제 발언.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5.16, 12.12, 12.3 비상계엄을 떠올리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다.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은
책임도 안 지고 책임 안 진다는 거 육군 사관학교가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쿠데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은 그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 빨리 해라.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은 그동안 뭐 안규백이 뭐 장군사관학교 통합을 한다면서 뭐 그 미래전 대응 합동성 강화 그러니까는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사기를 쳤죠. 안규백이. 그런데 이재명이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미래전 통합전 이런 거 합동성 강화 이런 거 모르겠고, 우리 쿠데타 세 번이나 쿠데타 일으킨, 그것도 틀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나왔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법대도 없애버려야죠. 중앙고등학교도 없애고. 어쨌든, 세 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거 없애는 거야. 딱 이것을 좌파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래 드러냈습니다. 이거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정권 유지, 좌파 정권 유지, 그리고 이재명의 안위를 위해서 내란몰이를 하는 건데, 그 내란몰이를 하느라고 국방을 허물어 버린다.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이 달린 국방을 아예 허물어 버린다. 내란몰이 하느라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에 뭐든지 이제 북한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속된 말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나중에 정상회담이라도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이라도 하고 해가지고 또 자기 정권 연장하고 하는데 하려고 거의 제일 처음에 대북 방송 중단한 것부터 해서 계속 후퇴 하고 있죠. 김정은은 더 강한 벽을 쌓고 그런 상황이 결국은 국민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지만은 국민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정권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한마디로 내란몰이 하느라고 국방을 허물어 버린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은 보수가 우파가 정말 분노해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들어섰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래서 조금만 바람만 더 세게 불면은 이재명은 자멸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